안녕하십니까, 성백성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마르 근린공원 토지보상 관련해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현장에서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고 설명회를 했을 텐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하였고, 현장에서 하는 것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나 설명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은 꼭 체크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듣기만 해도 득이 되는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 소개부터 잠깐 하자면, 저희 사무실은 강주광역시 서구의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시청에서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언제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저희가 이제 설명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무실 내에 이제 토지보상 지원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토지보상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센터를 준비를 해서 그 분야를 특화돼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뭐 사무실 저희 내부 전경이고요. 그런 업무를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의 구성원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이제 고문들이나 이제 행정사님들은 이제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고, 현직에 계셨을 때는 이제 보상 업무라든가 이제 국유지 관리 쪽에 담당을 하셔서 보상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시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서울에 있는 변호사와 이제 협약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의 마지막은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실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무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원스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무사도 업무 협약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토지보상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고 보시면 크게 5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설명회. 이제 보상 지역이 있는 지역에 가서 앞으로 보상은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특히 소유자 선생님 토지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보상이 처음 시작이 되고,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보상금을 수령하기까지 많은 민원 업무들이 발생할 거고,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상 자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역할은 결국은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보상금을, 또는 가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게, 아니면은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이 금액도 부족해서 좀 더 보상금에 대해 다툰다 하면 이제 행정소송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세금까지도 이제 어떤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각각의 토지 소유자들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거를 지원을 해드리니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뤘던 업무 실적입니다. 이거는 일부만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한 거고, 아주 여러 사업지구, 전국 사업지구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근린공원 사업이라던가, 산업단지 사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해봤고,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다는 거, 요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지구 현황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마르 근린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강주광역시고, 민간 사업자인 이제 마르파크가 민간 사업자로 들어와 있고, 이 보상 업무 위탁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여러분들은 보통 부동산 원 쪽에서 서류가 오거나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위치는 마륵동 산 7-14번지 일원으로 진행이 되겠고, 사업 규모는
22만 9천여 배 정도. 그 다음에 사업인정고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인정고시인데요. 20년, 작년 6월 달에 인정고시가 됐고, 이 사업인정고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업인정고시 같은 모든 사업의 뿌리, 근간, 어떤 시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가 중요합니다. 보상계획 연락공고는 진행이 됐고, 감정평가도 이미 끝난 상태죠. 그래서 손실보상협의 요청서가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공시송달, 손실보상협의 요청서 각 소유자들한테 보상금이 얼마입니다 하고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폐문부재하거나 수취인이 불명해서 못 받으신 분들 때문에 손실보상 공시송달을 통해서 보낸 효과, 받은 수령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고를 지금 1월 달에, 올해 21년 1월 달에 진행한 상태입니다. 자, 협의기간 대응 방안에서 보면 지금 단계는 우리 마륵공원, 근린공원의 단계는 요 파란색 점선이 있는 단계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절차는 토지보상의 전체적인 절차고요. 그 중에서 마륵근린공원의 지금 현재 절차의 위치는 이 파란색 점선이 되겠고, 이 단계는 손실보상 협의 요청 단계로서 협의를 할 것이냐, 금액에 만족해서 협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불만족하고 불복 절차를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향방을 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복하신다면, 협의를 하시면 만족했으니까 이제 끝입니다. 이제 불복을 하신다면 아래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아래 절차는 이제 수용재결 연락 공고가 나겠죠. 이제 수용재결을 신청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 의견을 내세요. 라고 수용재결 연락 공고가 나고, 그렇게 되면 지방토지 수용회 또는 중앙토지 수용회 내에서 감정평가 두 곳을 지정을 해서 다시 재결감정평가를 시작을 합니다. 재결감정평가가 끝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되고 금액이 변동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제 수용재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의재결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이의재결도 하고 또 그것도 금액이 불만족스러우면 이제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가는데, 이 절차는 이제 복잡하고 굳이 이런 내용을 전체도 다 알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우측에 있는 이 동그란 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최초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렴하고 부당하다 생각해서 수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1차 증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금액도 불만족스러워서 2차 증액, 이의재결을 통해서 또 증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불만족스러우면 3차 증액,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증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용재결 때는 돈을 이의 유보를 작성을 하고 돈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익사업 수용 시 불복의 장점은 설명드렸다시피 보상금 3번 증액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 단 지금 단계에서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단계가 아니고 수용재결이 끝나고 이의 유보를 체크를 하셨다면 돈을 받고도 다음 단계를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상금은 감액은 없습니다. 이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유의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입증 책임. 보상금이 부족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거가 보상금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입증 자료는 이겁니다 라고 입증 책임은 주장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재결 전시주의. 소송을 바로 가시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차피 행정심판을 거쳐 해야지 소송을 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불구분리 원칙은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는 거. 그냥 아무 답변 없이 버틴다고 해서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답변 없이 버티면 이제 답해주는 사람도 아무 답변도 안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상금 감액은 없다는 거. 이제 핵심 정리입니다.
이제 이 앞전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사업은 강저광역시와 민간 사업자, 보상 업무 수탁은 부동산원, 예전 감정평가원이었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 하자나 행정적인 위법 부당한 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 취소의 주장보다는 보상금을 어떻게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유리하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더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유리하게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가치에 대해서 증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봤을 때 유리하게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가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여기 사업은 지금 강주광역시 내 근린공원 사업은 한 10개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이제 예상하기로는 결국 수용재개 절차를 들어갈 것인데, 이런 절차가 있다. 그리고 곧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스텝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 일모제 때문에 작년부터 화두가 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은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공원 사업은. 그렇다면 내 토지의 권리 분석,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를 분석을 해서 얼마나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좀 부당한 게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사업인정고시는 20년 6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인정고 평가의 기준은 그 일자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더 앞서서 기준으로 평가를 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 그러니까 시기적인 어떤 괴리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토지보상 업무 절차가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감신 갖고 열심히 대응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 관심 밖으로 이제 떠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사업 시행자의 어떤 그 스케줄에 맞춰서 아니면 그쪽의 의도대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근린공원 관련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개인 토지에 대한 어떤 특수한 점, 그 다음에 또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원론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 찾아오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